네, 22년 10월 15일에 치러진 22년 7급 통계학 시험 문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총평은 뭐 제가 직접 풀이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뭐 요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거를 이미 이제 올해 치르신 분들이 본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다. 문제가 상당히 계산도 많고, 원래 시험 문제가 총 100분의 100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7급 시험이. 뭐 9급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거기다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쉬운 문제도 1분이 넘어가는 계산 문제들이 많고, 특히 어려운 문제는 아예 뭐 건들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돼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 시험 진짜 이렇게 치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요 앞에까지는 풀만합니다. 여기 앞에까지는 5번까지 이제 풀만해. 근데 다 계산해야 돼. 35명 뽑고 다시 5명 추가해서 다시 평균 구해야 돼. 되시죠? 검정 통계량 값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걸로 회귀계수 찾아야 돼. 다 뭐 해야 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풀 수 있어. 시간이 주어진다면. 근데 이걸 빠르게 시험 시간에 빠르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시간이 난이도가 될 수가 있다. 시간이 그 난이도 조절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자체는 쉬운데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같은 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뭐 바로바로 풀 수가 있고 공부해 오셨으면은 자 이제 6번부터 이제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2종 오류 확률 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거에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지금까지는 2종 오류의 확률은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 대립가설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주고. 근데 갑자기 이제부터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대립가설이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대립가설이 지금 흰 공의 개수는 6개 이상이면 6개 이상인 경우 6개, 7개, 8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되시죠? 다음 7번 편의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편의 물론 통계학 책에 보면은 나와는 있는데 우리가 편의를 진짜 구하는 거를 한 번도 해보진 않았다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다음 8번 최대값의 평균 구하래. 10개 표본 뽑고 그 중에서 최대값 찾아냈는데 그 최대값의 평균 구해라. 이게 뭐야? 순서 통계량이죠. 그렇죠? 순서 통계량 문제 어렵다고. 그죠? 순서 통계량 막 그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 함수 막 그런 거 다 외우려면 어렵죠. 대신에 물론 평균만 구하라니까 뭐 그렇게 그나마 쉬운 쪽에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로 그냥 어려운 문제라고. 되시죠? 그래서 7, 8번이 동시에 갑자기 어려워져. 앞에 기억, 니은 열심히 찾아봐도 디귿이 갑자기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 그렇죠? 기억이랑 니은 푸느라고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디귿까지 또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버려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1분 안에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였다. 다음 9번, 그 다음에 10번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지금까지는 100명 중에 1명꼴로 걸려서 검사하고 이런 거 그냥 조건부 확률이잖아, 문제가. 근데 갑자기 검사를 2번 한답니다. 2번의 검사에서.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기존에 원래 쉽게 출제되었던 부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자꾸 문제가 나오게 된다. 뭐 11번은 쉽고 12번도 조금 생각을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A, B, C, D가 무슨 관계가 있나? A, B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데 이거 갖고 진짜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10, 20, 30, 40, 50이랑 15, 25, 35, 45, 55를 진짜 표준 편차 구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를 그냥 10, 20, 30, 45, 50이고 B는 그냥 A 플러스 5라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은 A 표준 편차가 시그마 A면은 B의 표준 편차는 뭐야? 시그마 A 플러스 5니까 표준 편차는 뒤에다가 숫자 몇 더하는 거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둘이 같다. 자, 요렇게 시험장에서 한번 바로 이렇게 딱 요렇게 B를 표현하는 거를 생각해냈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가뜩이나 긴장되고 앞에 문제 가뜩이나 어렵게 처음 보는 것들 갑자기 출제되면서 풀려고 하면은 좀 당황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13번 요 자료 갖고 해석하라는데 이거는 뭐 물론 읽고 그냥 풀면 돼. 그래서 회귀 분석을 원래 알고 있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3번에 함정을 파놓고 4번이 나오니까 4번을 이렇게 축 찍기가
바로 찍기가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바로 한 번에 찍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함정이 있다. 14번은 뭐 쉬운 거고, 15번도 뭐 구해서 풀면은 쉬운 거고, 16번 연평균 증가율 구하래. 자, 이것도 처음 보는 문제죠. 그쵸? 앞에 편의, 얘도 처음 보잖아. 그쵸? 편의 진짜 구하는 거 처음 본다고. 연평균 증가율 진짜 구해라. 이것도 처음 보는 문제라고. 그쵸? 만원에서 3만원 몇 배 증가했어? 2배 증가했, 3배 증가했구나. 3배 증가했잖아. 그럼 이거를 연평균 증가율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평소에 없었으면은 오씨 뭐지? 뭘 골라야 되지? 자, 이렇게 당황했을 수 있다. 자, 다음에 17번도 계산이 매우 더럽고. 그렇죠? 17번도 계산이 더러운 문제. 뭐 시간만 있으면 풀 수는 있지만. 다음 18번 그냥 표 그리면 풀 수 있고. 자, 19번은 기역 니은까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디귿에서 또 갑자기 어려워져. 되시죠? 기역 니은 디귿 문제들이 기역 니은은 쉽게 해갖고 기역 니은 아니면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둘 중에 정답이 하나인데 갑자기 디귿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게 나온다 자꾸. 올해 문제는. 되시죠? 자, 20번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풀 수는 있고. 다음 21번 x랑 y를 뭐해? 선형 변환한답니다. 회귀 분석에서. 선형 변환했을 때에 총 제곱합이라든가 뭐 결정 계수라든가 모형 유의성 검사는 어떻게 바뀌는가? 저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물론 15년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y만 선형 변환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x도 변환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되시죠?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 니은 되게 다 판단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번 얘도 어렵습니다. 얘도 확률 밀도 함수, 누적 분포 함수를 줬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혼합 분포입니다. 혼합 분포 역대 지금까지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출 문제에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다고. 솔직히 뭐 통계학에서 혼합 분포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이산형이면서 연속형인 변수가 뭐 거의 없을 테니까 통계학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 문제로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나왔길래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또 출제되었다. 그럼 뭐 시험 문제 낼 거 계속 낼 게 없으니까 찾다 보니까 요런 약간 좀스러운 약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다 판단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되시죠? 23번 좀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 24번 쉬운 문제. 25번도 독립의 의미만 알면은 독립의 의미가 뭡니까? 교집합이 그냥 곱으로 표현된다. 이게 독립이잖아. 그쵸? 자, 그럼 세개 독립이면 뭐야? 그럼 세 개의 곱으로 표현되겠지 뭐. 그쵸? 세 개의 독립이면은. 이것도 예전 기출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있다고. 세 개가 동시에 독립이려면은 세 개 다 곱해서 교집합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둘끼리도 서로도 뭐 해야 돼? 곱해서 교집합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세 개의 사건이 독립이 된다. 요런 게 기출 문제 한 문제 정도 보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했으면은 풀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그냥 보자마자 풀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시험 상당히 어렵다. 특히 어려운 애들이 다 기역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난이도가 진짜 너무나도 어렵게 출제되었다. 되시죠? 하드하게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통계학 이 전체 이렇게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지금까지 통계학이 한 이 정도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그럼 여기 요 1단원하고 1단원 옆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막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어. 되시죠?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고. 통계학적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되시죠? 어차피 그 메인 흐름이 중요하지. 회귀 분석이라는 게 y는 ax 플러스 b로 된다는 게 중요하지. 요 y랑 x를 선형 변환하면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어떻게 되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고. 되시죠?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기출문제를 계속 공개한다고. 매년 2011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시험을 이제 총괄해서 내기 시작한 뒤로는 매년 문제랑 정답 공개하고 이의 제기도 다 받고. 되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보다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어렵게나 아니면 안 나왔던 거를 출제해야 된다고. 그렇죠? 겹치는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뭐 통계학이 한계가 있으니까 겹치는 문제도 나와줘야 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까지 안 나온 부분들 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돼야 된다고.
되시죠? 그럼 이 부분들을 다 마스터하려면 통계학 100점을 맞으려면은 이 부분들을 다 마스터해야 되는데 거의 이거 공부하는 수준만큼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0점 정도, 많게는 한 28점 정도, 7문제 정도, 요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문제가 나와주는데 요걸 위해서 공부량을 뭐 해야 돼? 그럼 2배로 늘려야 돼. 그러면 언제 다른 과목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좀 세워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역대 기출 문제랑 그런 것들을 다 풀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여기 부분들은 좀 그 자리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찍거나 어차피 찍어서 열심히 풀어서 틀리나 찍어서 틀리나 똑같이 어차피 틀리는 거지만 찍어서 틀리면 시간은 더 절약했기 때문에 되시죠? 좀 찍거나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 시험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80점 맞았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80점 받으시면 80점보다 당연히 더 아래일 수도 있고 더 아래더라도 다른 과목들 잘 보셨으면 뭐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 이런 시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비하려면 공부량을 엄청나게 극도로 올려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나 요걸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그렇다고 여기를 다 공부한다고 여기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몇 개, 한 여기 요만큼만 나와. 출제가 시험에 여기 요만큼만 나와. 다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거의 안 나올 수도 있고 요만큼만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개념과 기출 위주로 일단은 8시험까지는 일단 마스터를 해주시고 일단 8시험까지는 마스터를 해요. 어떻게든 8시험까지는 최대한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되시죠. 그다음 여기 부분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최대한 생각해내서 풀거나 찍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20점 인데 지금 몇지 사지선다잖아. 그쵸? 한 5문제 정도 매우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되시죠. 그 다음에 한 2문제 정도 내가 잘 모르는 문제들이 등장할 거라고. 그쵸? 그럼 7문제인데 요 사지선다니까 한 번으로만 찍어도 이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고 2-3문제 정도 맞출 수 있잖아. 그쵸? 그럼 80점에서 84점까지 나와줄 수 있다고. 그쵸? 그럼 요 정도만 돼도 통계학에서는 충분히 고득점이기 때문에 되시죠? 뭐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자,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뭐 제가 물론 다른 과목 헌법, 행정법, 뭐 경제학이 어느 정도로 어렵게 나왔는지는 뭐 알 수 없겠어. 근데 뭐 그쪽 과목들은 거의 다 90점 이상 한두 개 요렇게 틀리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통계학에서는 최대 4-5개까지 틀리면 매우 잘했고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뭐 여기서 7-8개까지 좀 나가더라도 다른 과목 좀 이렇게 보완한다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인다고. 여기를 대비해서 맞추는 거는 너무너무나도 힘들어 보인다. 자, 이렇게 보이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이런 까다로운 정말 안 중요한 통계학에서 그렇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 문제 출제돼서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쉬운 문제들도 계산이 매우 귀찮게 나와준다. 되시죠? 그러니까 계산도 빨리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를 빨리 판단해서 포기할지 아니면은 열심히 그 시험장에서 조금 시간이 남아갖고 좀 생각해서 풀어낼지 되시죠? 이거를 빨리 같이 판단을 해줬어야 된다. 전략을 빨리빨리 판단해서 줬어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였다. 되시죠? 진짜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역대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시험 11년부터 출제된 모든 공무원 통계학 시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였다. 자, 요렇게 평가를 내리고 시험 보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이제 이 공무원 통계학 시험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나는 진짜 이제 다른 과목도 완벽히 돼서 이쪽도 완벽히 확실히 해두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되시죠.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 빨리 1년 안에 아니면 빨리 6개월 안에 합격을 해야 돼 그러신 분들은 여기 필수 부분만 확실히 해서 어느 정도 일전 합격하는데 지장 없는 점수까지만 받아놓고 다른 과목에 투자하겠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전략을 세워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최종 결론 문제 매우 어려움. 계산도 짜증남. 진짜 실제 시험 시간에
실제 시험에 되면 엄청 긴장된 상태로 계산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딱 했는데 답이 없어. 그럼 또 계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당황할 수가 있다고. 자, 요렇게 출제에 대해서 당연히 요 계산은 앞으로 뭐 계속 열심히 기출문제 풀면서 확실히 해 나가야 되고 되시죠? 확실히 해 나가면 되는데 요 어려움을 하려면은 지금 공부량을 1.5에서 200까지 늘려야 됨. 이거 늘리는 게 맞다 생각하면 하시고 이게 늘리는 게 아니다 생각하면은 나는 그냥 한 80점 정도로 통계학은 80점 정도로 선방하는 수준으로 대비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80점 정도는 당연히 뭐 하면 돼? 역대 지금까지 기출 문제랑 통계학 개념만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80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물론 80점 한 뭐 76점 맞을 수도 있고 뭐 72점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요 정도까지는 합격하는데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되시죠? 사조사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가산점도 받고 그리고 다른 과목도 한 90점 이상 나와주고 이러면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뭐 합격 컷을 봐야 되지만 그렇죠. 작년에 합격 컷이 가산점 포함해서 90점이었습니다. 합격 컷이 가산점이 3점이니까 합격 컷이 몇 점이란 소리야? 87점이란 소리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낮아지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통계직 7급도 더 뽑지 않습니까? 사람 수를 그렇죠? 사람 뽑는 사람 수는 또 올라갔기 때문에 또 그 최고 밑에 그 합격 컷은 분명히 87점보다는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제가 문제 풀어본 결과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어려워. 작년보다 확실히. 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제 자세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풀이 강의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해봤자 공부하는 시간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만 뺏는 거기 때문에 한번 쫙 통계학 공부를 해보시고 쫙 역대 기출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그때 한번 22년 7급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험이 진짜 어렵긴 어렵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계속 또 새로운 거 찾아내서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나오겠죠. 대신에 지금까지 22년 7급에 나왔던 요 부분들은 당연히 마스터 학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80점 맞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마스터 해야 돼. 근데 앞으로 또 새로운 게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올 거라고. 근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다 대비할 방법은 없다고. 통계학과를 진짜 또 다녀야지. 뭐 다시 대학교를 다시 빡세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녀야지 그래도 대비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저도 통계학과 졸업했는데 저도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 뭐 이런 것까지 내 살면서 통계학과 다니면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게 출제되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렵다고 너무 점수가 낮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험 자체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다른 데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시고 통계학에서는 80점 최대 80점 좀 더 잘 찍어갖고 잘 맞으면 좋은 거고 조금 한두 문제 틀리더라도 다른 과목으로 조금 메꾼다면 경제학 100점 예를 들어 그렇죠. 뭐 행정법 100점 이렇게 맞추신다면 충분히 메꿀 수가 있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